잠깐 넘기려고 했더니 굳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좀 처복이 있습니다. 팔불초같지만 지금 저보다도 저는 더 열심히 더 고생하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고생해도 됩니다. 저를 이리 밀어낸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에 그 재보궐선거 있을 때 한사코 제가 정치는 안 하겠다고 이제 출마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거부하고 있을 때 대통령님 고향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밀어냈던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출마하게 된 건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우선은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유의 위원장님하고 박봉렬 통합진보당 전 예비후보 다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말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중심으로 계속 소개해드렸던 우리 고문님들, 본부장님들, 그리고 특보님들, 선대위원회 소개해드렸던 분들이 많은데요. 굳이 이렇게 꾸린 이유가 있습니다. 김해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다 모두가 일당백이고 또 다른 자리에 가면은 단지 고문이나 본부장 이런 역할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선대위에 들어오셔서 다 함께 이번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꼭 이겨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김해 시민들의 자존심을 함께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대위원회의 어려운 직위를 수락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강 의원님 소개 때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김해는 다른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서 시도 의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김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김해 시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도 의원님들이 이번 선대위원회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강춘환 시의원님은 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참석해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홍철 후보님과 김중원 후보님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도 박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선거운동하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 인사 다니면서요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동창회 이런 자리에 가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특히 대통령님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아에 내려온 뒤에도 여전히 대통령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서가신 뒤에는 기념사업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향후회나 동창회 이런 자리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선거 출마하면서 나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출마하게 돼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참석하는 자리에 가는 발걸음도 잘 안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해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는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4월 11일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빚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빚을 제가 좋은 정치, 새로운 정치, 정말 김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치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탁받고 그런 식으로는 갚아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대통령님께 배운 대로 좋은 정치에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선거 출마하고 난 뒤에 뵌 분도 많고요. 제가 이게 또 사람 기억하고 외우는 재주가 부족해서 몇 번 뵀던 분들을 또 인사드리고 또 인사드리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박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빛을 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정치에서 꼭 갚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배운 정치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서 꼭 갚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소개해 주시죠. 안 끝났는데요. 두 가지만 더 중간 박수군요. 오늘 이 자리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 모시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조금 길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해는 정말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50만이 넘으면 대도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국에서 15번째로 50만이 넘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 도시입니다.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과 개발은 앞서서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그 뒤안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삶의 공간, 생활의 공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투자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한 데 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은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격차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성장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지가 용지를 여전히 찾고 있고 또 김해라는 곳이 입지 조건이 공장이 기업이 들어오기에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성장의 요구와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도 받아 안아야 되고요. 그 뒷면에 사람들의 삶의 질, 환경, 교육, 보육, 그리고 교통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지금 성장과 개발에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요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 살림을 맡고 있는 시장님이나 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 머리가 빠개질 정도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그 예산마저도 내년부터는 경전철 때문에 한 해에 500억에서 700억씩 갚아줘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은 시장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지사가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을 늘리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참여정부 때 지방으로 내려오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던 많은 예산들이 4대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자 감세시키면서 다 깎여버렸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예산들을 찾지 않고는 김해시가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게 맡겨진 임무는 제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려서 김해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주겠다, 그거 해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혼자 못하면요 대통령 만들어서 대통령 새로 만들어서 12월 달에 정권 바꿔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일 날 출마 선언한 뒤에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쭉 다니고 인사를 드리면 초반에는 명함 나눠드리면은 첫 반응이 눈금이 쳐다보시면서 이 누구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선거에 관심이 없고 또 김경수란 이름은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힘들게 다녔고요. 지금은 다니면 그나그나 많이 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김경수입니다라고 소개하면 TV에서 봤다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하면서 찍어줘봐야 그놈이고 그 다음에 맨날 찍어서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싸움질만 하고 정치만 보면 신물 난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과 원망이 지역 우리 김해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현 수준이고 현재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될 텐데요.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정치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선거 때만 표 그리고 투표할 때만 표 한번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투표도 중요하고 투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투표가 끝난 뒤에도 다 같이 지역 정치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에 내려오면은 불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풀어 나가는 그런 시민 참여 정치를 꼭 실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함께 참여해야 정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반칙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특권과 반칙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 배운 대로 원칙대로 정정당당하게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믿음지 않거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면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켜보시면서 회초리를 가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치를 원칙대로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정치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처음 정치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원칙을 지켜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아마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치인이 되려면 힘들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하는 과정에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 김태호 의원님께서 TV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지금 TV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김태호 의원께서 자꾸 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딱 1회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난번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가서도 옆에 앉아 계시길래 혹시 김태호 의원님이 아니라 아마 실무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TV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후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후보님께서 꼭 좀 돌아가셔서 TV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드렸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TV 토론 그리고 언론사에 주최하는 여러 토론을 통해서 정말 김태호 의원과 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긍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번 선거가 시민들에게 정말 그 후보를 놓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김태호 후보께 TV 토론에 꼭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당부를 끝으로 하여간 제가 이번 선거에서 그 4월 11일 선거를 마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직함을 달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김해에 심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 구호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그럼 여러분들이 바꿔라 해주시고요. 김해를 그럼 다시 한번 바꿔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긴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치를 바꿔라! 김해를 바꿔라! 우리는 이긴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후보 거기 서 계시죠.